손흥민이란 선수는 그저 빠른 공격수가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찢어버리는 한 마리 치타와도 같습니다. 메뉴의 수비진이 아무리 두터운 장벽을 세운다 한들 손흥민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이날 경기에서도 맨유는 철저히 손흥민을 봉쇄하려 했습니다. 특히 중앙을 단단히 조여 토트넘의 공격을 측면으로 유도했지만 문제는 그 측면에 손흥민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스피드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특유의 드리블 감각과 공간 침투 능력은 메뉴 수비를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메뉴의 수비진은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을 집중 마크했지만 그는 한순간의 움직임으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잡을 때마다 상대 수비가 몰려들었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 여유로운 턴으로 방향을 바꾸며 공간을 창출했죠. 그리고 결국 그의 빠른 침투와 치명적인 결정력은 메뉴 수비진을 농락하며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마치 체스판 위의 퀸처럼 상대의 움직임을 조종하며 최적의 타이밍에 치명타를 가하는 예술이었습니다. 메뉴의 수비진은 그의 스피드를 막으려 했고 패스 차단을 시도했지만 손흥민은 그 모든 계산을 무력화시키며 완벽한 선택을 해냈습니다. 이번 득점 장면에서도 손흥민의 압박과 전술적 지능이 빛났습니다. 전방에서 쉼없이 압박을 가하며 메뉴의 빌드업을 흔들었고 결국 골키퍼 오나나의 흔들린 롱패스를 벤 데이비스가 가로채며 토트넘의 공격 기회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순간 손흥민은 단순한 피니셔가 아닌 경기의 흐름을 읽고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로 변신했습니다. 벤탄쿠르의 크로스가 박스 안으로 날아들었을 때 손흥민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택할 법한 볼 트래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중에서 그대로 왼발 크로스를 시도하며 수비의 예측을 완전히 깨뜨렸고 이는 수비 맞고 굴절되며 페리시치의 발 앞으로 흘렀습니다. 비록 첫 슈팅은 막혔지만 흘러나온 세컨볼을 메디슨이 놓치지 않고 마무리하면서 토트넘은 경기 시작 12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중계진들도 이 장면을 두고 한 목소리로 손흥민의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득점의 시작점이자 결정적 연결고리가 모두 손흥민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었죠.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체의 흐름을 만드는 선수. 그의 플레이는 단순한 득점 이상으로 팀을 움직이는 동력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메디슨의 뒷공간 패스를 손흥민이 받아 침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라인 브레이킹으로 메뉴 수비진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고 이때 수비진은 손흥민의 슈팅과 패스를 모두 차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예상 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없이 컷백 패스를 선택했고 이 한 번의 패스로 메뉴 수비진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단순한 기술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읽고 공간을 지배하며 팀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는 하나의 예술입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공격과 수비를 넘나들며 토트넘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메디슨에게 컷백 패스를 건넨 장면은 단순한 어시스트 시도 그 이상이었습니다. 상대 수비진이 어떤 움직임을 할지 꿰뚫어본 손흥민은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했고 이 플레이는 비록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축구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공간을 찢어내는 라인 브레이킹, 그 짧은 순간에 담긴 판단력 그리고 팀을 위한 희생적인 플레이.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축구였습니다. 맨유의 중원 사령관 카세미루조차 손흥민의 속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후반전 손흥민이 볼을 소유하며 빠르게 전진하자 카세미루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방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순간적인 스피드 변환과 방향 전환에 완전히 흔들렸고 결국 뒤에서 위험한 백태클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리며 경고가 선언되었고 이 카드는 단순한 옐로카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맨유의 수비 중심이자 중원의 방패였던 카세미루가 더 이상 거칠게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경기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기에 그는 퇴장을 걱정해야 했고 이는 곧 맨유 수비의 조직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한 번의 돌파로 카세미루를 흔든 것이 아니라 경기 흐름 자체를 바꿔 놓았습니다. 후반전 손흥민이 코너킥을 차기 위해 나섰을 때 맨유 수비진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코너킥은 단순한 세트피스가 아니라 언제든 골망을 흔들 수 있는 득점 찬스라는 것을. 실제로 이어진 킥은 예리한 궤적으로 휘어지며 그대로 골문을 향해 빠르게 날아들었고 골키퍼 오나나가 반응했지만 공은 간발의 차로 골대 위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이 장면은 손흥민이 단순히 크로스만 올리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계진들도 이에 주목하며 손흥민의 코너킥은 단순한 크로스가 아니다. 직접 골을 노릴 수 있는 위협 자체가 메뉴 수비진의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의 킥이 만들어낸 압박감은 메뉴에게 심리적 부담을 안겼고 결국 이는 후반전 경기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손흥민이란 이름 앞에서 느려졌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그는 여전히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예리한 움직임으로 맨유 수비진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경기 막판, 토트넘 진영에서 공을 받은 순간 뒤에서 날아든 거친 태클을 피하며 볼을 지켜냈고 곧바로 스프린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90분 내내 쉼 없이 전방 압박을 이어가며 체력을 소모한 상태였음에도 그의 치달치고 달리기 은 여전히 맨유 수비진에게 위협적이었습니다. 맨유 수비진이 전력을 다해 쫓아갔지만 오히려 거리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손흥민이 경기 내내 공격과 수비를 오가며 엄청난 활동량을 소화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후반 막바지엔 체력이 떨어져 속도가 줄어들 법도 하지만 손흥민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경기 막판, 존슨이 올린 크로스가 박스 안 손흥민에게 정확히 연결되었을 때 맨유 수비진 4명이 동시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이 경기 내내 보여준 위협이 컸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는 침착했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고 좋은 위치에 있던 메디슨에게 곧바로 패스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메디슨의 슈팅은 가볍게 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비록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손흥민의 영향력은 경기 전반에 걸쳐 빛났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7.8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드리블 성공률 67%, 4차례의 기회 창출, 높은 경합 성공률 모든 지표에서 그는 팀의 흐름을 이끌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기 때문이죠. 그의 플레이는 단순한 득점을 넘어서 팀 전체의 경기 운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다시 한번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하며 토트넘의 1-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득점 기계가 아닙니다. 그는 경기 흐름을 읽고 조율하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팀의 중심축입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득점이나 어시스트는 없었지만 손흥민의 영향력은 경기장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드리블 성공률 67%, 4차례의 기회 창출, 높은 경합 성공률 등 객관적인 수치만 봐도 그의 활약이 얼마나 돋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효율성입니다. 단순히 무리한 돌파나 개인 플레이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허점을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움직임을 선택하는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경기 막판에도 맨유 수비 4명이 동시에 손흥민을 견제했지만 그는 욕심을 내지 않고 동료에게 패스를 건네며 최고의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메디슨의 슈팅이 아쉽게 막혔지만 손흥민의 순간적인 판단력과 침착함이 만들어낸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전방 압박을 쉼 없이 시도하며 맨유의 빌드업을 방해했고 카세미루를 상대로 반칙을 유도하며 옐로 카드를 받아내기도 했죠. 이 카드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맨유 중원의 핵심인 카세미루가 이후 거친 플레이를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손흥민의 압박은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꿨고 토트넘이 후반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흥민은 90분 내내 에너지를 유지하며 경기 종료 직전까지도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전반과 후반 내내 전방 압박과 치달을 반복하며 엄청난 체력을 소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막판에도 여전히 맨유 수비진을 따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이 예전보다 느려졌다. 는 일부의 우려를 단번에 잠재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팀을 위해 희생하고 경기를 지배하는 리더십과 전술적 지능이었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없었음에도 높은 평점을 받은 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그가 경기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이며 토트넘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경기장에서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상대 팀에게 위협이 되고 팀 동료들에게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의 축구는 단순한 스탯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의 활약을 기대하며 그의 경기 하나하나가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지 지켜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팀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전방에서 쉼 없이 압박하며 맨유의 빌드업을 방해했고 결국 카세미루가 거친 태클로 손흥민을 저지하다 경고를 받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 옐로카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맨유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후 거친 수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변곡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플레이가 아니라 상대의 전술적인 움직임까지 흔들면서 팀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경기 종료 직전이었습니다. 이미 90분 내내 압박과 역습을 반복하며 엄청난 체력을 소모한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여전히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며 맨유 수비진을 따돌렸습니다. 뒤에서 날아든 거친 태클을 가볍게 피하며 스프린트를 시작했고 맨유 수비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를 따라가야 했죠.
경기 막판까지도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정상급 선수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토트넘의 리더이자 팀 전술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공 없는 움직임, 상대 수비를 유인하는 플레이, 그리고 동료들을 살리는 패스까지 모든 것이 손흥민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